천지공사 이야기 1908년 3편입니다. 양반과 아전의 원한을 풀어주신 이야기네요. 상제님께서 김광찬에게 아전과 양반 서로가 서로를 욕하니 너와 내가 서로 화해를 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갑자기 김광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아전과 양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수령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님, 이 바로 수령입니다. 지방 양반은요, 이런 수령을 돕기 위해서 향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향청은요, 이런 아전들을 단속을 하고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전들은요,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을 보좌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지방 관리들인데요. 혹시 이방, 형방, 예방, 공방 이와 같은 관리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관리들이 바로 아전인데요. 향리라고도 했습니다. 관아 앞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전이라고 불렀고요. 이 아전들은 그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라서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마을 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도와서 잘 보좌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복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아전들은 일정한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고요. 수령은 그것을 눈감아 주면서 본인도 같이 이익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 양반과 아전은 사이가 어땠을까요? 아전이 봤을 때는요, 수령으로부터의 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신분이 높다고 군림하는 양반들이 못마땅했을 거고요. 지방 양반이 봤을 때는 과거도 못 보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고을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꼴보기 싫다 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를 양반놈, 아전놈 이렇게 불렀는데요. 김광찬은 아전이었고 상제님께서는 지방 양반이셨던 겁니다.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써 두 분을 대표로 해서 아전과 양반의 맺힌 원을 푸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용머리곡의 주막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성의 기운을 북돋아 주신 내용입니다. 종도 백남신의 친족인 백용안이 관부로부터 술 도매 경영권을 얻어서 전주부 중에 수백 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는요, 집에서나 주막에서 술을 직접 빚었었는데요. 백용안이란 사람이 주막에서는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술만 팔게끔 관부로부터 술도매 경영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술을 만들면 걸리게 되는 것이었죠. 주막에서는 술을 사다가 다시 팔아야 되니까 갑자기 수입이 많이 줄게 되었겠죠. 술을 만들지 못하게 된 용머리곡의 주모인 김주보의 아내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져서 절망을 했던 것이고요. 또 원망을 하게 됐겠죠. 상제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라고 여장군이라 쓰시고 종이를 불사르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모가 온몸에 기움이 넘쳐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여러 주모들을 모아서 백용안에게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란 백용안은 모여든 주모들에게 사과를 하고요. 술도매 독점권을 취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매 주점을 폐기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고요.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두었습니다.
대감리에서 김영학의 척을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어느 날 김영학이란 사람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상제님께서는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셨네요. 이때 박공우가 김영학에게 상제님을 다시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청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학은 다시 상제님을 찾아뵀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제님께서 호통과 꾸중을 하셨습니다. 김영학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고요. 상제님께서는 다시 김영학을 부르셨고요. 내가 너한테 호통을 친 것은 너에게 있는 두 척신을 물리치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척신은 나에게 원한이 있는 신을 말하죠. 김영학은 무슨 척인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상제님께서는 18살 때 살인을 했고 또 올해 살인을 했으니까 잘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8살 때 너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고 또 올해도 너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상제님께서 영학에게 과거를 생각해보라고 촉구를 하시니 김영학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남원에서 전주 아전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아전의 말에 화가 나서 화로를 던져서 그 아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로를 맞은 아전은요. 머리에 상처가 나서 죽었는데요. 화로를 맞은 전주 아전이 바로 죽었다면 아마 김영학은 체포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그 이듬해 3월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죠. 김영학의 외삼촌이 어느 의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였기에 김영학은 의병 대장을 찾아가서 아니 의병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따지니 의병 대장은 외삼촌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 약탈한 의병을 찾아서 총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김영학은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고요. 또 이 사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김영학이 얼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두 사람이 김영학에게 원한을 갖게 됐고요. 이게 바로 척이 된 것이겠죠. 상제님께서는 상제님 권능으로서 김영학의 척을 풀어주신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의 척을 물리쳐 주시나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상제님을 따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이 상제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척을 물리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부안 변산에서 개벽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신원일 종도는요, 빨리 개벽 공사 하시기를 상제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는요, 하늘에는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억지로 쓰면 재난이 일어나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원일 종도는요, 계속 개벽을 빨리 열어달라고 상제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요하네요. 그 후 어느 날 상제님께서는 신원일을 데리고 부안 변산에 있는 계암사로 가셨습니다. 계암사는 우구맘 아래에 있는데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상제님께서 신원일에게 작은 방에 삶은 소머리하고 술, 맑은 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냥 3개비를 맑은 물에 넣으셨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엄청나게 나더니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상제님께서는 개벽이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맑은 물에 성냥을 다 넣으면 천지가 물바다가 된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재해만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린 것을 다 치우게 하시니까 비바람과 폭우가 곧 멈췄습니다. 신원일이 집에 가보니까요. 평상시 상제님을 믿지도 않고 상제님께 불평만 했던 동생과 그 가족이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신원일 동생은 왜 피난을 왔을까요? 좀 전에 폭우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던 겁니다. 피난 온 이유를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신원일이 상제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줬겠죠. 이 일을 겪은 뒤에 신원일 동생은 상제님에 대한 불경한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상제님 이야기 1908년 3편 마치겠습니다.